그럼 기관과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반기에는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네.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요. 세무사님, 오늘 증시에 좀 변동사항이 많더라고요. 오늘 금융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원래 상법 개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에는 금융 지주사나 대기업 지주사들이 좀 떨어졌었던 그렇죠. 거나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가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 또 오늘은 거의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신한지주 이런 종목도 신한지주 오늘 뭐 7%가 올랐고요. 7%,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금융주 지주사가 왜 이렇게 오른 거죠? 일단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한 번 더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재료화되면서 그러면 또 수혜주가 어디냐 해서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가 크게 두 축이 지주회사하고 금융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지주회사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신영증권이 20%가 넘게 올렸어요. 근데 이제 진짜 한번 볼까요? 네, 뭐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거의 뭐 30-4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영증권이 오늘 정확히 20.03%가 올랐고, 뭐 부국증권, 그리고 이 HTS가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도 오늘 1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핵심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 증권주를 포함한 금융주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언급이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상법 개정된 거 처리된 거랑 지금 이번 주에 언급된 거랑 뭐 다른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처리됐잖아요, 목요일에. 네, 근데 이제 그 안건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시 한번 개정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뭐 그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부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상법 개정이 처리되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안건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 체질 개선과 주가 상승이 앞으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오늘 이제 금융지주사들이 올랐는데 이 상법 개정과 관련된 주주환원 관련주는 대기업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대상은 이제 금융지주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주주환원 관련 대상은 뭘로 봐야 되는 걸까요? 명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예상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일반 대그룹의 지주사들의 상승률은 훨씬 높았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신한지주를 보면 굉장히 급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2배가 안 돼요. 4월 9일의 저점에서 현재의 고점까지 2배가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주사 중에 상승률이 꽤 높았던 뭐 하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4월 9일의 저점이 뭐 한 38,000원, 4만 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12만 원까지 찍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태까지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누가 더 상승률이 높았냐라고만 설명을 한다면 상승률은 일반 그룹에서 한화, 두산, SK 이런 종목들의 상승률은 사실은 금융주 전체보다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주들의 장점은 사실은 오늘은 은행 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사실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으로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현증권이나 부국증권, 대신증권이 10% 이상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대장이 돼서 올랐고요. 그러면 미래에셋증권의 상승률을 보면 역시 요 4월 9일의 저점이 한 8,000원, 9,000원이거든요. 근데 고점까지가 25,000원이란 말이에요. 3배가 올랐죠. 그래서 은행주가 오늘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4월 9일 저점부터 2배 이상 오른 일반 그룹의 지주사들 또는 증권사들이 사실 장을 선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근거에는 일반 지주사들은 상법 개정의 수혜라고 보시면 되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의 수혜 플러스 특히 증권주는 5,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대통령님의
후보 시절 공약에서 뭐 우리 증시 뭐 이렇게 하면 5,000포인트 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공약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바로 취임을 하고 나서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상법 개정안이랄지 또는 정부 지출이랄지 왜냐하면 추경 예산을 바로바로 지금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랄지 또는 AI 산업이나 기타 산업들에 대한 산업 육성에 대한 육성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혼합되면서 지금 분위기는 진짜 5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3천도 이렇게 쉽게 왔는데 뭐 이런 분위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법 개정안만 호재는 아니었고 새 정부 출범이 전체적으로 호재가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주 중에서는 증권주 그리고 지주회사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정책 수혜주로서 움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여쭤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4월부터 이제 치면 더 많이 오른 건 맞지만 상법 개정이 처리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 조정을 받고 안 좋은 거고 지금은 금융주들이 더 좋잖아요. 이제 대장주의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리하지 않나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제 뭐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우리 김 작가님께서 약간 지주회사에서 금융주, 또 금융주에서 오늘 움직이는 은행지주 쪽으로 이 손바뀜, 이쪽이 대장주일 가능성,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점이 좀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 본 것처럼 막상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는 대부분 증권주들이나 지주사들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은행지주사들이 올랐다고 해서 대장주의 손바뀜이 나왔다라고 저는 이렇게 크게 보진 않고요. 아직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더 중요한 건 아직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지주사와 금융주의 상승은 좀 과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 상승은 조금 올라갈수록 분명히 부담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들의 현재 가치가 이제 주가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는 실적이 지금 어때? 실적이 좋아 안 좋아?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 측면보다는 뭐 PBR이랄지 아니면 자사주랄지 아니면 주주 환원이랄지. 근데 이게 사실은 경제학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기업은 이익 추구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주식 투자자라면 어느 기업이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지 이쪽에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은 지금 이익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PBR주들이라는 건 사실은 주가가 억눌려 있었던 얘기죠. PBR은 자산 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하고요. 그럼 저 PBR이라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순자산 대비 되게 낮게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게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디스카운트 됐던 문제를 상법 개정으로서 해결을 해준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 상법 개정으로 해결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상승의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상승의 한계에서 아까도 봤지만 뭐 증권주들은 막 3배씩 일반 그룹 지주사들도 3배씩, 뭐 은행주들도 한 2배씩 올랐는데 이게 이제 저 PBR이 과연 얼마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의 문제인데 PBR이 보통 낮은 애들이 0.3, 1, 0.3, 0.5 그렇거든요. 그 0.5 애들이 2배가 올라가면 PBR이 1이 되는 거고요. PBR 0.3은 굉장히 낮은 저 PBR인데 3배가 올라가면 PBR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런 거예요. 저평가되었다는 말은 주가가 올라갈수록 적정평가 또는 거기서 더 올라가면 고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서 좀 뿌리 깊게 내려 있었던 디스카운트 되었던 종목들, 지주사들, 금융주들이 이렇게 주주환원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만약에 상법으로서 보호를 한다면 올라가야죠.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2배, 3배 올라가고서도 거기서 더 올라가야 되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각자 또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KB금융이 지금 시총이 5위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벌써. 그렇죠. 시총으로도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김 작가님 이제 주식 고수로 거의 등극을 열심히 제자로서 배우고 있습니다. 등극을 하기 직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 시총으로 설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총 5위가
최근에 엄청 자주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는 거의 지금 몇 년째 그대로인데 요즘 5위가 붙박이가 현대차였어요. 네. 붙박이가 현대차였는데 최근에 원전이 잘 나갈 때는 네. 두산에너빌리티, 또 AI가 반짝였을 땐 네이버, 네. 그리고 방산주가 움직였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근데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KB금융이 5위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 5위에 현대차 빼고 그렇죠. 5위를 왔다 갔다 했던 애들이 시장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사님이 시총 늘 말씀해 저도 눈여겨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5위에서 10위 안은 지금 다 40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지금 5위에 찍었던 종목들을 보면 금융주가 있고요, 원전이 있고요, AI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가 있죠.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전반적인 거 한번 여쭤보면 현재 그러면 지수청이 지금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지금 현재 점검 한번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신다면요. 짧게 말한다면 굉장히 좋은 이치죠. 왜냐면은 차트를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이 차트라는 것은 사실 강할수록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완전 정배열이에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0일선이 완전 정배열이 됐고요. 완전 정배열이 된 지는 이 정도니까 아마 6월 중순쯤 한 2,900에서 2,950 사이에 완전 정배열이 됐고, 그러면 이제 완전 정배열이 되면서 날아갈 때 전고점을 다 돌파했는데 언제 전고점이 남아있냐면 사실 사상 최고가 정고점이 남아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일반 종목에서는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라고 해요.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은 신고가에 가깝게 온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오버슈팅이 나기 때문에 계속 지수 쪽으로 관찰하면서 신고가 직전에 매수를 하든지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만약 이게 개별주라면 얘 신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런 종목 차트라면 신고가 돌파할 것 같은데 이런 신고가 차트고요. 또 하나는 그럼 이 지수대가 얼만데 3,300이거든요. 오늘 지수는 3,100. 3,100에서 3,300은 한 200포인트 차이고요. 그러면 한 3.5%? 그래서 3,100에서 3,300까지 200포인트잖아요. 그럼 3,000포인트가 200포인트가 올라가려면 한 7%? 37에 21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6.5%, 7%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럼 과연 오늘 지수대인 3,100에서 7% 정도가 올라가는 게 무리냐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르냐면 요 4월 9일의 저점이 2280이거든요. 2280에서 3100은 한 35% 정도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럼 몇 달 만에 35%가 상승을 했냐면 딱 3개월. 뭐 한 딱 3개월에 3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만 오르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유튜브에서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상반기에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 하반기는 역사적 신고가는 뭐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6월 달에 3,000을 돌파했고 이제 7월이 지금 시작됐는데 7월 달 안에 뭐 돌파한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하반기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3,3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에 진입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진입한다면 보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종목 매매 기법이 왜 나왔냐면 신고가 돌파하면 굉장히 강하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든요. 보통 오버슈팅이 5%에서 1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3,300에서 돌파하면은 한 3,50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래서 지수는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수를 지금 3,100까지 끌어올린 세력은 외국인인가요? 기관인가요? 개인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이제 더 올라가려면 또 누가 사줘야지? 저는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사줘야지 증시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까지 누가 사준 건가요? 일단은 뭐 여기서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본다면 명확하게 나오죠. 한 2달치를 봤을 때 코스피 개인이 4조 8천억을 팔았고 외국인 4조 4천억을 샀죠. 네. 예를 들어서 3개월치로 늘리면 기간까지도 많이 사고 있죠. 네. 한 달로 줄이면 역시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상승장을 만든 거는 일단은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코덱스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게 뭐냐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예요. 네. 우리가 보통 이걸 곱버스라고 하거든요. 곱버스. 네. 그럼 곱버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거죠. 네. 근데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건데 보시면 기간이 지금 거의 뭐 3개월 동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요 기간 누적이 계속 순매도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량을 누가 샀을까요? 개인이 샀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개인은 떨어지는데 돈을 걸고 있다. 기관은 오르는데 돈을 걸고 있다. 예를 들면 또 하나만 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는 뭐냐면 상승을 할 때 곱하기 2로 이익이 나는 그렇죠. ETF란 말이죠. 기관 사고 있네요. 보시면 기관은 지금 역시 요 아까 제가 말했던 4월 9일 시점부터 매일 사고 있죠, 거의. 그럼 이걸 누가 팔았을까요? 개인이 팔았겠죠. 그러면 개인은 떨어지는데 고퍼스를 순매수하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매도하고, 기관은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고퍼스는 매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시점에 지금 누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냐고 했을 때 거래소에 뭐 5조 이상 순매수를 한 외국인들 또는 이 ETF 레버리지와 고퍼스만 봤을 때에도 바로 알 수 있지만 개인들보다 기관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증시 상승의 혜택을 개인분들 좀 못 보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의 기억들이 나요. 아마 김작가 TV에서도 한두 번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여기 왔으니까 2000년도부터 왔었는데 맞아요. 2000년도 가을 겨울에 2020년도. 네, 그렇죠. 2020년도 겨울쯤에 제가 어떤 언급을 드렸었냐면 그 연말에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경제신문에 20, 30대 남자들은 이 거래소 지수가 1480에서 3000까지 2배가 올랐는데 손해를 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 손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덱스 고퍼스를 순매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이렇게 한 40, 50대 분들은 종목 위주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이런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죠. 또는 좋은 종목을 팔았다 하더라도 손해가 나지는 않아요.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코덱스 고퍼스를 매수를 하면 상승장에서 굉장히 크게 손해가 나거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코덱스 고퍼스 차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월 9일 2,745원에서 지금 1,300원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럼 지수는 지금 한 35% 오를 동안 그냥 아무거나 갖고 있었으면 평균값으로 35% 이익이 났는데 이 코덱스 200 선물 고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반토막이 났다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에도 연말쯤에 어떤 나이대에 어떤 성별의 분들이 손해가 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는 강세의 장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계좌가 얼마만큼 플러스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엄청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일반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돈을 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을 가지신 분들 큰 돈을 벌었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포무 영상을 겪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섹터를 가지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을 겪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시장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죠, 세무사님? 네, 저는 추세 매매자이기 때문에요. 3,000포인트를 돌파한 시점에서는 정고점인 3,300이 너무나 가까워 보이고요. 뭐 6, 7%만 오르면 되니까. 또 3,300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역사적 신고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언제까지 올라가 아니고 신고가의 시대야라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장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제대로 공부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8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재테크 콘텐츠를 올린 게 2020년도부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동안 김작가 TV를 운영하면서 사실 비슷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이제 강좌가 많이 오픈됐었는데 사실 김작가 TV에서는 여전히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강의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분이 과연 있을까를 늘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강좌를 한 번도 오픈하지 못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결정한 함께할 전문가분이 바로 슈퍼개미 이종류 세무사님. 왜냐하면 제가 지난 6년 동안 뵈면서 이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보고 거의 매달 한 번에서 두 번씩은 정기 콘텐츠를 찍었었잖아요. 이 세무사님과 함께라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강좌를 들어도 계좌가 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 세무사님과 제가 함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 어떤 강좌인지 한번 가볍게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사실 실전 투자라고 할 수 없는 영상들, 교육들이 꽤 있어요.
모르죠.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네. 금리가 어떻고는 실전 투자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떤 매매 타이밍으로 포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 중에는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분들은 있지만 네.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또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방법들을 실전적으로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기관 투자자 출신도 아니고 그냥 뭐 개인 투자자로서 30년 동안 성공한 투자자로서 종목 선정 또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우리 김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 이정유 세무사님의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수업 구성은 좀 어떻게 되나요? 매일매일 공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원데이터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말해요. 그날 뭐 다트 사이트 전자공시 또는 그날 뭐 HTS의 메뉴들. 근데 초보자분들은 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는 HTS에 어떤 메뉴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경제뉴스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장전에 오늘 기사가 어떤 게 있는데 이 기사와 관련된 테마주 또는 테마 종목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장중에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떤지 또는 장마감하고 나서 상승률 30위 종목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자료가 나온 테마, 종목, 업종들이 강했는지 이런 거를 데일리 리포트처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강세장에서는 신고가 종목의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들, 신고가 업종들을 분석하면서 지금의 주도 산업, 그 주도 섹터의 대장주가 무엇인지를 연구를 함께하고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그게 우리 클래스의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 김작가TV에서 2달에 한 번씩 꼭 나와 주시는데 유망 섹터 언급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채널 가셔도 유망 섹터는 언급해 주시는데 세무사님한테도 제가 정말 친한 사이지만 유망 종목은 여쭤봐도 답변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클래스에서는 유망 종목도 좀 언급이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김 작가님이 운영하는 대형 유튜버 채널에 나와서 업종까지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종목까지 깊게 들어가기가 뭐 워낙 많은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10조 이상짜리는 제가 그래도 사례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10조 미만의 뭐 1조, 뭐 5천억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클래스를 계기로 제가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기법 8가지 중에서 사례 종목 8개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산업이 중요한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지 8개의 성장 산업에서 8개에서 매달 16개의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보다 중요한 건 8가지 기법, 8가지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16종목을 함께 제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특전이 주어진 클래스 도대체 얼마인 거죠? 한 달에 수십만 하실 것 같은데? 이 가격 책정 김 작가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루 1,000원, 하루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고 한 달에는 이제 3만 원인 거죠?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무료 여러 가지 강의 서비스를 하는데요. 저는 무료 강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을 갖고 온 거다. 돈은 안 냈지만 100만 원의 기회비용 또는 저는 1,000만 원짜리 강의를 했다라고 자부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저는 실전투자 마스터 클래스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자료,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교육, 한 달에 1,000만 원짜리 공부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는 돈은 하루 1,000원, 3만 원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싸게 책정한 거야? 자, 지금 같은 이제 주식시장 강세장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좀 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저희가 하루 단돈 1,000원으로 강좌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고정 댓글란에 이제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시면 상세히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말 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수업을 신청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매달 한 번씩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 수업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실전 투자 마스터 클래스 이정유 세무사님과 김 작가가 여러분의 플러스 계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